그리고 대부분 첫 집을 마련할 때 네. 뭐 디딤돌이라든지 네. 그다음에 생애 최초,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네. 이런 다양한 대출 상품을 활용을 하잖아요. 네. 첫 집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뭐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좀 그 대출을 받는 거라든지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주택담보대출에는 정책자금 대출과 은행재원 대출로 나눠집니다. 이 정책자금 대출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디딤돌 대출,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,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있죠. 이러한 대출이 좋은 이유는 은행 재원 대출보다 한도가 많이 나오죠. 왜?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보니까. 즉 원리금 상환 능력보다는 이자 상환 능력만 보니까 같은 연봉, 같은 부채, 같은 차주라 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덜 나오던 차주가 정책자금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인 차주잖아요.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고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이제 4%대의 변동금리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은행권에서는 6배 정도, 즉 1억 8천 정도가 대출이 나와요. 그리고 이금융권, 보험사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렇게 이금융권으로 가면 한 5천 정도 더 나오는데요. 이게 정책자금 대출이 되면 1억 정도가 더 나와요. 3억 원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좀 적다. 제가 5천만 원 정도 미만이다. 연봉이 5천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런 정책자금 대출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연봉 6천 이상이고 1억이 넘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보다는 은행 재원 대출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뭐 갭을 끼고 산다든지 그럴 때 이제 1금융권에서도 후순위 담보대출을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. 좀 뭐 세입자 미동의 건은 이제는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대출력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. 소득에 따라서.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연봉 한 5천만 원까지는 이러한 신생아 특례나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성 상품을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상은 은행 재원 대출의 다양한 활용법을 제가 책에도 실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가장 가성비 있는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